지금 뒤에 전부 계시는 분들이 대개 법관, 학자들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법원 행정처장님의 머리가 더 하얘졌어요. 누가 법원 행정처장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는가? 처장님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번 국감이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적 소모전을 했어요. 다행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그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하니까 본회의까지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반민특위의 보석을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유신 헌법이 국정감사를 없애고 안 나왔는데 그 후로 그런 관례가 생겼습니다마는 행정처장님, 예. 오늘 대법원장 나오신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법부로서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사법권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입법부의 독립도 권한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관들은 입만 벌리면 사법권의 독립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부른 거예요. 오늘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출두를 해준 조희대 대법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출석을 이끌어낸 추미애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가슴앓이한 머리가 하얘진 우리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찬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의석수도 아니고 교섭단체 수로 3명, 비교섭단체 1명, 7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 질문은 다 하고 민주당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떠들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따 우리 국정감사가 끝날 때 대법원장이 다시 나오죠. 마무리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오늘 질문에 대한 것도 답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상히 잘 답변해 주실 것을 꼭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서 재판이 엄청나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틀 만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수십만의 재판을 민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법관이 내 재판장이 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재판할까? 이걸 가장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7만 쪽 350건 분량의 그 기록을 이틀 만에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라도 좀 사법부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해요? 우리 피고인 민사소송 대상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존중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깊이 경청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적어도 이제 이 전합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전합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은 판결문 가지고 됩니까 재판이? 그러면 왜 1심만 있어야지 항소심, 상고심 있습니까? 판결문 보면 되면은 이거 첫 이게 번째 안 되잖아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일이 아니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3월 28일부터 하면은 한 달 이상 그 불신을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건 사법권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런데 내규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사법부에서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장님도 우리에게 보고하면서 허그, HUG 전담재판부 성과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화산 전담재판부, 부산 해양사건 전문 회사 전문 재판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리는 이런 재판부를 구성해서 내란 청사를 신속하게 환부만 빨리 도려내자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란 재판부 구성이 이루어지고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전담 재판부가 아니니까 앞으로 피해자들, 피해자들 보상을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4.3도 거창 양준 사건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내란을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라 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요구이지 재판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필요하면 내교육에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는 뭐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법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란 법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신속하게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 정형적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특히 이제 이번에 12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결심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이와 같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교체하는 취지에서의 어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식으로 그 부분은 어떤 현재 그 법관들의 어떤 사법권, 재판권에 이제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여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든 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헌법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인의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을 반대하시던 대법원이 오늘 출석 안 됐잖아요. 잘 조정을 해서 이것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전담재판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죠. 보세요. 사법부 영장이 얼마나 엉망이냐면은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6건 경찰 출석 거부하니까 체포영장 발부해주고
예,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중앙법원뿐 아니라 행정처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지금 전폭적으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